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가 지난 현재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팀은 총 5팀입니다. 맨시티, 웨스트햄, 토트넘, 리버풀, 아스날, 이 5팀이 순서대로 1위부터 5위로 맨시티가 이 중에 유일하게 3승을 거뒀고 나머지 4팀은 사이좋게 2승 1무입니다. 당초 시즌 전에 했던 예상들과는 달리 웨스트햄과 토트넘이 탑4에 이름을 올렸고, 원래 상위권으로 예상됐던 맨유, 첼시, 뉴캐슬은 현재 중위권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맨유는 8위, 첼시는 10위, 뉴캐슬은 13위죠. 물론 아직 리그가 개막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경기도 3번밖에 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 분위기가 전문가들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그나마 맨시티가 예상과 비슷한 분위기로 데브라이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3연승으로 당연하다는 듯 리그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편하게 이긴 것만은 아니었고, 이번 시즌에 습격한 셰필드를 상대로 자칫하면 무승부가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점유율이 8대2로 매우 크게 앞섰고 슈팅 개수도 30대6으로 5배 차이였지만 막상 스코어 자체는 2대1로 1점 차 승리라서 어찌 보면 살짝 위험한 경기였거든요. 만약 맨시티가 여기서 무승부를 거뒀다면 승점 7점, 골득실 플러스 4로 4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햄이 다득점에 의해서 단독 1위를 차지했을 수도 있죠. 지난 시즌 하위권이었던 웨스트햄은 핵심 멤버인 라이스를 아스날로 보내고도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막전에서는 본머스와 비겼지만 첼시와 브라이튼을 연이어서 3대1로 격파하면서 예상 외로 경기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번 경기 전까지 2경기 연속 4골씩 폭발시키는 공격력으로 잠시나마 맨시티보다 위에 있던 팀이고, 지난 시즌 성적도 웨스트햄보다 높아서 브라이튼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웨스트햄이 첼시를 잡는 이변에 이어서 브라이튼까지 잡아내면서 이른 시점이지만 올 시즌에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나머지 4팀과 똑같은 2승 1무지만 그 중에 득점이 7점으로 가장 많아서 다득점으로 리그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위가 바로 토트넘인데 브렌트포드, 맨유, 본머스를 상대로 경기력 자체가 확 달라진 모습입니다. 솔직히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기대한 분들은 절대 많지 않을 텐데요. 엔즈볼의 효과가 상상 이상인데다가 어린 선수들과 이적생들의 시너지가 폭발하면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르와 비수마가 갑자기 엄청나게 잘하면서 미드필드를 제대로 장악해주고 있고, 왼쪽 라인인 메디슨, 우도지, 손흥민이 매 경기 상대 수비를 날카롭게 공략하면서 많은 선수가 골맛을 보고 있죠. 반더벤과 로메로의 조합 역시 나이어, 산체스 조합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편안한 수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이어는 경기장이 아니라 관중석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이어 최고죠. 이렇게만 하면 이달의 선수상 다이어한테 줘도 아무 불만 없을 겁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시즌 끝까지 부상 없이 응원 맹활약해주길 바랍니다. 토트넘에 이어서 4위는 리버풀로 지난 시즌의 서력을 제대로 노리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신흥 강자로 떠오른 뉴캐슬과 힘겨운 원정 승부 끝에 2대1로 이기면서 4위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리버풀의 대들보인 반다이크가 전반 28분 만에 다이렉트로 퇴장을 받은 겁니다. 뉴캐슬의 고든이 전반 25분에 선제골을 넣어서 이미 뉴캐슬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반다이크가 수비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이삭의 1대1 찬스를 무산시켰다는 이유로 바로 옐로우 카드가 아닌 레드 카드를 받았죠.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다이렉트 퇴장은 이후 3경기 출장 정지를 동반하게 되는데 반다이크에게 추가적인 징계가 없다면 하필 토트넘과의 맞대결 때 돌아오게 됩니다. 퇴장을 당하면서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면서 살짝 항의를 했던 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토트넘 전에도 결장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같은 네덜란드 대표팀인 반더벤과 센터백 대결을 펼치게 되죠. 어느 쪽이든 현재 토트넘의 경기력이라면 한판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한 명이 퇴장당한 리버풀은 뉴캐슬 원정이기도 하고 그대로 질 줄 알았는데 살짝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누네스가 후반 36분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한 것도 모자라서 추가 시간에 결승골까지 득점하면서 원정에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해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지만 반대로 뉴캐슬에게는 청천벽력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4위로 챔스에 진출하면서 올 시즌에도 상위권으로 꼽힌 뉴캐슬이지만 맨시티에 이어서 리버풀에게도 패배하면서 리그 순위가 13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진짜 상위권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나 리버풀에게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오이 아스날은 풀럼과의 3라운드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1분도 되기 전에 선제골을 허용했는데요. 이후에 전반전 내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고 후반 25분까지 0대1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카와 은키티아가 활약하면서 2대1로 역전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후반 42분에 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네. 아스날의 안방에서 치러진 홈경기였는데 풀럼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건 살짝 체면을 구겼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도 지난 시즌 준우승 팀이 현재 챔스권 밖인 5위에 머무르게 됐고요. 네. 그 이하의 팀들은 사실 더 심각한데 맨유는 노팅엄을 상대로 매우 고전하면서 3대2로 겨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 실점을 하면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해버렸죠. 전반 17분 에릭센이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전 내내 노팅엄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어서 후반 7분 카세미로의 동점골로 드디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22분 노팅엄의 수비수 워럴이 페르난데스의 1대1 찬스를 반칙으로 막으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 10분도 안 돼서 페르난데스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맨유가 승리했습니다. 경기 흐름만 보면 맨유가 초반 실수에도 어떻게든 정신줄을 잡고 역전을 해내면서 흥미진진한 역전승을 거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노팅엄은 지난 시즌 16위로 막판까지 강등을 다투던 하위권 팀이었고 맨유는 3위로 챔스에 복귀한 강팀인데 이런 아슬아슬한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맨유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증거죠. 다음 경기가 아스날 원정인데 초반에 이뤄진 맞대결이긴 하지만 분명 시즌 최종 순위에 치명적인 경기입니다. 네. 상위권 팀들 간의 맞대결은 승점 3점이 아니라 6점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 맨유가 여기서 패배하게 된다면 챔스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리고 10위 첼시는 올 시즌 승격한 루턴타운에게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야 비로소 1승을 했습니다. 네. 포체티노도 선임하고 선수들 물갈이도 했는데 기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1승 1무 1패로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완패한 첼시가 개막전에서는 리버풀과 무승부였고 그런 리버풀이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뉴캐슬은 홈에서 1대2 역전패를 했습니다. 시즌 전 예상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이 모두 혼란에 빠지면서 오히려 토트넘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토트넘이 A매치 휴식기 전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면 그 기세 그대로 어떤 결과 될지 진짜 모릅니다. 네. 팬들 분위기도 매우 좋고요. 사실 토트넘도 지금 모습이 완전체가 아니라 새로운 전술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분위기 좋게 초반을 보내면 적응 완료된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네. 캡틴 손흥민과 엔지볼에 완벽 적응한 새로운 토트넘이 올 시즌 챔스권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